네, 여러분은 이제 웹 퍼블리셔를 이제 좀 해볼까 직업으로. 저는 개발을요, 오래 했어요. 회사 1999년부터 지구가 망한다는 2000년이 바로 넘어선 바로 직전 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개발자로 바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제가 뭐 미술 대학을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디자이너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그러니까 뭐 미술은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림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그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그 많은 구박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어요. 뭐 점심 시간에 그 국민은행에 가서 좀 앉아 있다고 그러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근무하던 회사의 그 이사님이 가면서 생각해 봤더니 그 잡지를 보라는 얘기였어요. 잡지를 보라는 얘기는 디자인 감각을 좀 높여봐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나도 한계가 있는가 이러다가 이제 개발자로 서서히 전환을 했죠. 옛날에는 이런 국가기관 뭐 교육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학원, 사설 학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런 교육 자체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물어 해서 막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서서히 익혀가지고 저도 이제 현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2년까지 그 현장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벌써 2012년이니까 옛날 얘기네 그것도.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뛰었어요. 프리랜서 개발을 계속했어요. 저는 주요 개발 언어가 웹 개발을 주로 이제 했는데 웹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C# 언어 뭐 이런 언어 좀 사용해가지고 C++의 그 다음 형님이 C#이에요. 그런 언어로 개발하고 자바 개발은 하진 않았어요. 자바를 배워서 알긴 하는데 그리고 PHP 언어는 이제 여러분하고 그 후반부에 좀 제가 이제 건들기 시작해서 여러분하고는 이제 PHP도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은 이제 그 프리랜서 하면서 제가 쭉 하던 거를 좀 전문성을 좀 키우고 있었는데 강의의 기회가 생겨서 그러니까 회사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제가 있던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을 어떤 그 회사에다가 개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코딩 담당자, 그 유지보수하는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전달을 잘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학원에서 저녁반에 무슨 그 직장인 강의 같은 거 시작하면서 개발을 시작했죠. 아니 강의를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일을 같이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일이 끊어졌어요. 제가 한번 일을 좀 줄 때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일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계속 하세요. 한번 끊었더니 안 줘요, 일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뼛속까지 무슨 개발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전공이 그게 또 아니에요. 컴퓨터공학을 하신 분들이 보통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컴퓨터공학 나오신 분들이 다른 일 진짜 많이 하세요. 컴퓨터만 쳐다봐도 막 기억질이 나온다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혀 관계 없던 분들이 네, 의사가 코딩하기도 하고 네, 뭐 의사는 좀 높은 직업이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저도 무슨 화학공학 이런 쪽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이 99년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이 발을 담그더니 웹 쪽은 여러분들 늪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늪에 빠지면 못 나오죠 사람이. 이 직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바꿔보려고 그랬거든요. 직업을 바꿔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돼 그렇게. 얘가 좀 힘든 것 같아 안 할래 하고 갈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비교가 딱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전에 하던 웹은 어땠던 거예요. 500이 훨씬 나은 거예요. 항상 그래요. 비교 우위가 항상 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이제 한번 하시다 보면은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서서히 들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뭐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도 아직도 웹 계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떠난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뭐 하다가 회사 다니다가 무슨 창업하셔가지고 다른 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개발자 쪽은 개발 일을 많이 개발자가 어려워서 떠나긴 한다고 하지만 요즘 개발자 주가 높은 거 아시죠? 뭐 억대 연봉을 가지고 막 스카우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억대는 그 일부고요. 어쨌든
그 우리 개발자가 지금 많이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에요. 국가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누가 쳐다보는 사람들 못 봤어요? 검은 옷 입은 양복분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되게 중요한 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웹 퍼블리셔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네. 자, 웹 퍼블리셔 이야기인데요. 당신 직업은 뭡니까? 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요.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흔히 물어보죠. What do you do? 뭐 영어로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나 뭐 하는 사람입니다. 노입니다. 화이트, 비스트, 백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웹 퍼블리셔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일본에 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일본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 일반적인 이제 개발 업종의 외국에 이제 가서 얘기를 하면 웹 퍼블리셔 하면 못 알아들어요. 웹 퍼블리셔? 웹 퍼블리싱이란 말은 있어요. 웹 퍼블리싱. 웹으로 퍼블리시가 출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웹으로 화면을 구현해주는 사람을 웹 퍼블리싱 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하를 붙인 거야. 한국 사람이. 그래서 무슨 석자 들어가는 분인데 하여튼간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얘기를 해가지고 웹 퍼블리셔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도 웹 퍼블리셔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변질됐어. 웹 퍼블리셔는 약간 디자인을 더 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사장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약간.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게 진짜 글로벌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개발은요, 영역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웹 개발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프론트 엔드, 여기 이제 대시에서 많이 쓰지. 프론트 엔드. 그리고 백 엔드. 백 엔드.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은행에 요즘은 은행도 이제 잘 안 가지. 폰에서 다 되니까. 이제 프론트엔드 뭐 프론트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프론트에 띵동 다음 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그분들이 저희랑 이제 얘기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주는데 프론트엔드라는 거는요. 프론트 앞단이라는 뜻이 엔드가 단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무슨 소리 나는데? 네, 여기 이난 씨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음이요? 네. 반응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그래서 앞단, 여기 단, 끝단자예요. 끝단, 앞단. 그러니까 앞단하고 뒷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게 뭐 영어로 쓰니까 대단한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앞단 개발, 뒷단 개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앞단은 뭐예요? 앞단은 보이는 쪽이에요. 백엔드는 뒷단, 안 보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서버하고 대화하는 분들이 백엔드 개발자고요. 우린 누구랑 대화해요? 이 B가 뭘까? 브라우저하고 우린 대화를 해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게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그러면요,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세계 공용어죠.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개발을 쭉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UI, UX 개발자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 무슨 이렇게 인터뷰 프로에 그 개발 부서에서 이제 장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UI, UX 개발 팀장 이렇게 나와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그 명칭을 많이 쓰는데 프론트엔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UI, UX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이겠습니까? 우리는 웹 퍼블리셔가 누구냐? 디자이너하고 개발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옛날에는요. 딱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옛날이라 하면 1999년부터 웹 퍼블리셔가 나오기 전 몇 년도까지 봐야 되지? 이게 우리가 이 웹 퍼블리셔라는 직업군이 확립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지금이 2021년인데 2015년, 14년, 2010년은 넘어야 돼요. 최소한. 네. 그래서 그전에는요, 디자이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발자가 있어요. 그럼 개발자는 코딩은 이 사람들이 다 해. 코딩은 이 사람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보이는 거 툴 가지고 디자인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디자인해서 이분들한테 넘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디자인한 거하고 코딩 사이에 이제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개발자는 개라고 그랬고요. 디자이너는 고양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썼어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맨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싸워. 뭐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둘이 맨날 싸우다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창업을.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야, 그래, 싸웠는데 어떻게 결혼까지 하네. 그러더니 에이전시를 창업을 해가지고 둘이 하나는 디자인이고 하나는 개발자니까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디자이너하고 개발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 영역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요, 자 이제 중간 영역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중간 영역. 그래서 시각적인 시안을 개발자가 개발을 붙이기 전에, 네, 어디서 소리가 막 울린다. 거기 소리 나는 거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시각적인 시안을 울려요 막. 어디서 나는 거야? 어디 스피커? 그 스피커 딱 꺼주세요. 네. 시각적인 시안을, 네, 개발자가 개발을 붙이기 전에, 여러분들 마크업이라는 말은 뭘까요? 마크업. 마크업, 요 마크업. 마크업이 뭐야? 그럼 이건 아세요? 메이크업은 아세요? 메이크업이 뭐죠?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여기다 예술을 표현하시는 거죠? 메이크업. 그럼 마크업은 데이터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걸 마크업이라고 해요. 화면의 데이터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HTML이거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빌드해주는 사람, 이렇게 집 짓는 거야. 저희는 웹에다가 정보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하는 건지 딱 생각해 봤을 때는요, 약간 건축 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설계도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기 뭐지? XD 좀 하셨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또 설계 도면을 하나 또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설계 도면 그리는 툴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도면이 있어야 돼. 그것대로 디자인 뽑고, 디자인 뽑은 것대로 그 프로토타이핑 만들어 보고, 프로토타이핑은 이제 디자인 끝난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봐야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코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시안을 저희가 빌드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퍼블리셔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랑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는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문법인데 완전히 같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제는 그 디자이너가 회사에서 그러죠. 디자이너한테 코딩 좀 배워. 그래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코딩을 배우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인인데요, 코딩을 배우러 왔어요. 이런 분들. 그러면 연봉도 오르죠. 연봉도 올라가요. 그냥 디자인만 하는 분보다 코딩까지 하면 연봉이 올라가고, 연봉 높이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연봉을 또 너무 많이 받으면요, 부담스럽죠. 회사에서 그 연봉 받은 것 때문에 퇴근을 못 하잖아요. 너무 많이 줘서 미안해서 퇴근을 그냥 못 하겠네. 이러면서 계속 일하다가, 네, 어느 날, 네, 옥상에서 자유낙하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자유롭고 싶어 이러면서, 네, 개발하다가, 네, 꿈인 줄 알고 뛰어내렸더니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개발도요, 너무 과도하게, 네, 너무 빠져서 워커홀릭이 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허리 아프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1,000만 원 벌었다. 근데 500만 원이 치료비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겪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2달 동안 기어다니다가 병원에 갔더니 수술비가 40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한 것까지 한 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항상 개발은 과도하지 않게 행복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웹 퍼블리셔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얘기가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저랑 이제 쭉 진행을 해보시면요,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이제 HTML 하잖아요. HTML. 선생님, HTML이 뭐예요? 어떤 때 무슨 태그 써야 돼요? 막 그러다가 이제 좀 쓰다 보면은, 대충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래, 이제. 그다음에 CSS. CSS 쓰니까 HTML이 막 배치가 자유롭게 되고 디자인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연결을 잘 못 시키겠어요 하다가 좀 지나면 쌤 이거 하니까 얘가 바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래요 이제. 그러면서 HTML, CSS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곡선이 거의 비례곡선 비슷하게 올라가요. 야, 그런데 우리의 자바스크립트는요 이제 잦습니다. JS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쌤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어요. 뭐 이래 조금 더 가르쳐줍니다. 그러다가 jQuery를 하면은 jQuery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올라가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1차, 2차를 제가 하거든요. 1차, 2차. 2차 포트폴리오 후반부에 올라가요. 이게 후반부에 거의 끝에 가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jQuery를 쓰니까 그래도 좀 구사하기가 나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올라가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제일 어렵게 생각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어렵다.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웹퍼블리셔 변주를 어디까지 보시나요? 자바스크립트는 별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jQuery까지가 웹퍼블리셔의 메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애플 가고 싶으시죠? 여기서도 뽑아요. 그래서 가끔 모집 공고 나는 거를 이제 한글로 돌려서 이제 번역을 해봤더니 HTML5,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하는 프론트엔드 기술을 위한 아키텍처의 전략을 정의하고 말을 멋있게 했죠. 네, 이런 거 기타 등등 자바스크립트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모집 공고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이런 회사에서도 보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까지 기술을 갖춰야 된다 이런 모집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못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 제작의 그 패러다임이랄까요? 어떤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과거의 웹 제작은 그냥 웹 디자이너가 서버 사이드 개발자하고 같이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중간에 그 웹 퍼블리셔가 네, 이제 이렇게 세 직군으로 나눠져서 직업이 지금 직업군이 나눠졌어요. 웹 분야가 제대로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요즘 뭐 브라우저들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이건 뭐죠? 크롬이죠? 이거는 블로우, 파이어폭스, 얘는 오페라, 얘는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가 너무 인기가 없죠 요즘요. 그 다음에 얘는 사파리. 네. 이런 브라우저들 간에 코딩을 하나 딱 했는데 다 똑같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파리에서 이상해 보여요. 파이어폭스에서는 달리 보여요. 뭐 크롬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여긴 되는데 여긴 안 돼. 그런 문제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W3C에서 그걸 표준화 작업을 전 세계로 묶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HTML5는 바로 그 표준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코딩이 아니라 요즘 코딩이고요. 옛날 브라우저가 아니라 요즘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브라우저에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코드를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해요. 이제는. 요즘은 안 해요. 그냥 버리지. 그 브라우저 쓰지 마세요. 그 OS 쓰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버전 낼 때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거 유명하죠? 네. 뭐 7버전, 6버전부터 7, 8 다 다르게 나와. 미치겠는 거죠. 옛날에 요거 맞추느라고 아주 개발자들이 죽어났었어요. 뭐 9버전 나오니까 또 다르게 나와. 10버전 나오니까 미치겠어. 9 버전은 저주받은 버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는 뭐 된다고 그랬는데 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뭐 지금 11, 12고 사람들이 이제 안 써요. 안 써. 그리고 지금 대부분 점유율 대부분 70% 넘어간 게 누구죠?
크롬이죠. 크롬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러는 너무 지금 저조해요. 어쨌든 여러 브라우저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돼서 다 보일 수 있는 코딩을 하는 게 누구다? 그게 바로 우리. 왜 안 나와 우리라고. 네, 웹표준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동일하게. 그래서 이 이슈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웹퍼블리셔. 네, 우린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기 땅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거를 해결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웹 접근성 이슈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접근성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웹 접근성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될 건데 접근하기 좋다. 즉 어느 건물의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차로 쫙 가다가 건물이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딱 보여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니까 그 건물이야. 접근성 좋은 거죠. 근데 산 위에 보여. 산 위에 보여 건물이. 근데 가는 길을 못 찾겠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흔히 또 동사무소에 갔어. 그건 이제 일반적인 접근성이고 동사무소에서 휠체어 타신 분이 갔어요. 그런데 계단밖에 없어요. 네, 바로 신고 들어가겠죠? 네, 이게 관공서냐? 이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접근성이라는 건요 사실 웹에서요 그 뭐 시력적인 시각적인 문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분 뭐 이런 분들도 다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웹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성 하면 평등이에요. 평등. 모든 사람에게 정보는 평등하게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런 거에 나와요. 그래서 평등의 원칙. 장애인도 웹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됨을 웹 표준 기술을 이용하여 보완해야 한다. 예컨대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설명을 코딩에다 넣어줘야 돼요. 이 이미지는 무엇 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써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저희가 할 겁니다. 웹 접근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저희죠. 웹 퍼블리셔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뭐 검색 이슈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검색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딱 해놓고 검색 잘 안 돼. 그럼 안 되잖아. 우리 책임인가? 사장님 책임 아니에요? 사장님이 검색 업체에다가 열심히 돈을 내야지. 우리 사이트가 검색 잘 되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딩을 할 때 보완을 해주기만 하면 더 검색이 잘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SEO, 최적화된 검색 엔진에 최적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웹 표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 표준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그 SEO는 마크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크롤링 한다고 그러거든요. DB가 크롤링해요. 미리 정보를 긁어가요. 이렇게. 긁어갈 때 이렇게 마크업이 잘 되어 있으면 아주 잘 걸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멘틱은요. 의미가 있는 태그로 이렇게 문서를 구조화를 해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웹 기술의 이제 영역 확장 이 부분은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해볼게요. 자, 우리 웹 기술 영역의 확장.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요 웹을 딱 했어.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먹냐 이거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 그럼 어디다 써먹냐. 내가 어느 날 퇴근을 너무 급하게 하다가 뭐지? 빔 프로젝트 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걸 주머니에다 넣고 퇴근을 막 미친 듯이 가고 있었어요 집에. 근데 이제 주머니가 묵직한 게 있어가지고 딱 꺼냈더니 이건 거예요. 다음 반 선생님이 이거 없으면 못 키잖아요. 다시 왔어요. 금요일 날 그때 강남에서 강의할 때였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얼른 들고 갔어요. 어디다 쓰는 물건? 네, 이거 집에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웹 기술은 도대체 어디다 쓸 수 있는 거냐 이거지. 제가 아까 우리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누구랑 대화하는 사람? 우리 누구랑 대화해?
브라우저. 맞아요.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브라우저하고 대화가 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갑자기 프랑스어를 배운대요. 그래서 너 프랑스어 왜 배우니까 나 프랑스로 유학가. 이해가 돼요. 프랑스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맞죠? 뭐 독일어 배워. 독일어 왜 배워? 독일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일본어 배워. 일본어 왜 배워? 나 애니메이션 봐야 돼. 그런가요? 네. 어쨌든 다 각각 쓰이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웹 기술은 그럼 웹에서만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요 그 전에 이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HTML5 나왔을 때 센세이셔널한 막 대단한 발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스티커를 이런 걸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티커를 어깨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촌스럽게 이거를 I've seen the future. 나는 미래를 보았어. It's in my browser. 그것은 내 브라우저 안에 있어. 이 얘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을 뿐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뭐 누가 한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는 그 브라우저에다가 정보를 계속 실어 날려서 보이게끔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쓰이겠죠. 미래란 그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기술. 더 발전하면 했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W3C에서 공식 배포하고 있는 HTML5 스티커 중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술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전자책 아시죠? 전자책.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요즘 조금 퇴색이 됐어. 요즘은 뭐예요? 폰에서 다 책도 다 보잖아요. 음악도 다 듣고 영어도 다 보는데 무슨 전자책을 따로 구매를 하신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요. HTML5,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해서 EPUB3라는 이런 상품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그럼 우리 같은 개발자들이 들어가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전자책 회사에서 일해요. 그래? 웹 개발 회사 아니야? 아니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LG 스마트 TV UI.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마트 기술의 웹하고 TV하고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가 여기서 사용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 어디에서 일하니? 나 LG 그 스마트 TV 개발 회사에서 일해. 뭐 하는데? 나 웹 거기서 개발해. 왜? 여기 웹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 긴 기사는 뭐 너무 많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긴 기사 어플이 따로 있었는데 HTML 버전으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만들어진 중인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분야에서 웹 기술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오비고라는 업체에서 HTML5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의 정보를 여러분들 알 수 있게 해주는 걸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하거든요. 인포테인먼트. 네, 그래가지고 차 공기압이 어떤지 지금 뭐 자동차 뭐 무슨 저기 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보를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화면에다 뿌릴 때 HTML5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차에 디스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동차 회사에서 일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게 우리들의 당시의 미래는 웹퍼블리셔로 만들어 보자가 결론입니다. 네. 아자아자 파이팅! 네. 할만하겠죠. 하고 싶어졌지 이제 더 할까 했다가 이제 하고 싶어져야 돼. 왜냐면 이제 맛을 보고 여러분 발 담그면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발을 들여놓고 계신 겁니다.